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금융부문 정문영 전문위원입니다. 올해도 제2금융권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에 관심이 뜨거운데요. 특히나 2023년 말에 캐피탈사와 저축은행 그리고 증권사가 모두 건전성 분류 기준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대폭 늘리면서 저희도 이에 부응해서 4월 11일 날 캐피탈사와 저축은행 그리고 증권에서 보고서 2개를 정리해서 공시한 바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에 관련된 내용을 핵심 위주로 간략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정리된 거 한번 보실까요? 네. 궁금해하시는 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3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레고랜드 사태가 2022년 4분기에 있고 나서 부동산 PF의 규모에 큰 변화가 있었는가? 그리고 건전성 분류가 강화됐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그에 부응해서 대손충당금은 어느 정도 늘어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세 가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쌓인 대손충당금은 손실 예상액 대비해서 충분한가?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하나씩 살펴보실까요? 네. 일단 그 부동산 PF 익스포저 잔액을 그래프로 한번 보시죠. 2022년 말 대비해서 캐피탈사도 저축은행도 한 8.5% 6% 정도 그 2023년 한 해 동안 익스포저가 줄어들었으니까 많이 줄었다면 줄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15년 이후에 부동산 PF가 워낙 가파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줄었다는 느낌은 사실 아니고요. 그냥 새로 실행하는 것들이 거의 없어졌다. 이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합니다. 지금 보시면 2021년 말 수준 익스포저 유지하고 있고요. 캐피탈사의 경우에는 2021년 말에 25.6조 원이던 것이 25.9조 원이 됐고,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9.5조 원이던 게 9.6조 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그리고 한 가지 안내를 드리자면 저희가 캐피탈사의 경우에는 오늘 PT 내용 전체적으로 저희가 등급을 부여한 캐피탈사 중에서 부동산 관련 여신을 취급하는 26개사 기준으로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등급 부여 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79개사 전체, 저축은행 79개사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저희가 자료를 진구한 8개사 위주로 말씀드리기도 할 건데 그건 PT에 이제 내용을 다 적시를 해서 보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 네.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좀 더 자세히 익스포저에 대해서 AA급 캐피탈사, A급 이하 캐피탈사 나누어서 한번 보실까요? 그래프 한번 보시죠. 네, 사실 전체적으로는 익스포저가 1년 동안 8.5% 6% 뭐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A급 이하에서 다 벌어진 일이에요. AA급 캐피탈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사실상 줄지 않았습니다. 본 PF가 6,200억 원 감소를 했고 그건 뭐 대략 분양 완료가 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채권 일부 회수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브릿지로는 오히려 5,800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투박한 얘기지만 AA급 캐피탈사 전체 합산 기준으로 보면 마치 이제 본 PF 채권 회수액의 상당 부분을 그냥 브릿지론에 재투자한 것과 같은 그런 식의 일이 있었던 거죠. 1년 동안. 줄어든 거는 익스포저가 다 A급 이하 캐피탈사에서 했었던 일이고요. 이것도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A급 이하 캐피탈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10.4조 원이던 것이 2022년 1년 말에 8.1조 원으로 많이 줄긴 줄었어요. 본 PF가 8,700억 원 감소했고 브릿지론이 1.5조 원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2021년도 하반기부터 금리가 엄청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 23년도 한 해 동안도 고금리에서 계속 유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AA급보다는 A급 이하에서 고금리로 인한 자금 조달상의 어려움이 더 크지 않습니까? 네, 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런 일이 있고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면 내외부에서 리스크 관리 강화 요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A급 이하 할부리스사도 본 PF의 경우에는 분양 완료로 인해서 회수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인데 브릿지로는 이제 그 제값을 못 받더라도
공사가 잘 진행된 건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부실화 가능 상승을 감안해서 이제 어쨌든 좀 손해를 보더라도 매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익스포저가 줄었다는 걸 그 자체만 떼놓고 보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부동산 PF에 내재된 위험이라든지 뭐 고금리 지속 상황, 뭐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전망 이런 거 감안하면 내재된 위험 수준은 또 올라간 측면도 있어서 이걸 양자를 다 고려했을 때는 리스크가 확실히 경감됐다라고 말을 하기는 A급 이하 캐피탈사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요? 캐피탈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건전성 분류 강화입니다. 네. 부실화 사실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부동산 PF 관리 모범 규준은 23년 8월 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정 취지 자체는 건전성 분류 기준 강화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는데 실제로 그게 예시 기준으로 이제 건전성 분류가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실화 우려 상승이라든지 채권 재조정, 사업 지원 등이 취지에 맞게 모두 다 2023년 연중에 건전성 분류 강화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23년 말에는 이제 금융당국도 긴장이 있는 상태고 뭐 업계에도 필요성이 있어서 정말 예시에 나열되지 않았더라도 개정 취지에 맞게 재분류를 해라 이런 움직임이 좀 컸던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부동산 PF에 대해서 건전성 분류를 강화하더라도 다른 여신, 이를테면 일반 기업 대출이라든지 가계 대출에 대해서 뭐 건전성 분류를 완화한다든지 이러면 의미가 없을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기타 여신에 대해서도 다 건전성 분류가 강화돼서 PF만큼은 아니지만 분류 강화의 실효성은 꽤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실질이 반영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실화 우려가 상승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분류가 강화돼서 그러니까 숫자가 올라간 만큼 시장이 나빠졌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양쪽을 잘 저울질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네. AA 급 할부리스사, A급 할부리스사, 저축은행, A급 이하 할부리스사, 저축은행 나눠서 한번 보실까요? 그래프 한번 보시죠. 네. 전체적으로 모든 업체의 모든 종류의 부동산 PF에 대해서 건전성 분류가 강화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드러지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AA급 할부리스사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정상을 요주의로 분류를 한 부분이 큽니다. 본 PF의 이 23년 말을 지나면서 본 PF의 14%, 브릿지론의 24%가 AA급 할부리스사 부동산 PF 중에서는 요주의로 분류가 됐습니다. 뭐 둘 다 이제 2023년 3월 말 대비해서는 9%포인트 이상 분류 비중이 상승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제 A급 할부리스사 같은 경우에는 뭐 요주의 고정 이하 이런 것보다도 브릿지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건전성 분류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A급 이하 할부리스사 보유 브릿지론 중에 3분의 1 정도가 요주의 이하로 분류가 됐습니다. 요주의가 22%, 고정 이하가 11% 이렇게. 그래서 특히나 요주의 AA급 할부리스사, 그러니까 A급 이하 할부리스사가 가진 요주의 PF, 요주의 브릿지론의 경우에는 2023년 3월 말 대비해서 무려 12%포인트나 그 분류 비중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저축은행은 지금 뭐 사실 정상 PF보다 요주의 이하 PF가 더 많은 상태인데요. 전체 PF 60% 정도가 이제 요주의 이하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 PF의 경우에는 요주의 56, 고정이하 8.2%, 브릿지론의 경우에는 요주의 45, 고정이하 12%. 근데 이거는 확실히 저축은행의 부동산 PF가 질적으로 위험 수준이 더 높기 때문이고 이게 건전성 분류에 반영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건전성 분류만 강화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대손 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이제 부실 완충력이 늘어나는 것인데 어떤 노력이 있었고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축은행은 물론이고 캐피탈사는 더더욱 대손 비용을 엄청 많이 인식했습니다. 2022년 대비. 캐피탈사가 26개사 기준으로 2.9조 원,
저축은행이 79개사 기준으로 3.9조 원 인식을 했는데요. 이건 전년도 대비해서 캐피탈사의 경우에는 108%,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55%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연중에 뭐 부실 대출채권에 대한 상매각 이런 걸 할 때 이제 대손충당금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전체 대손충당금 증가폭은 그만큼 크진 않지만 뭐 상당 부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피탈사의 경우에는 2023년 말 기준으로 4.3조 원,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6.3조 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 늘어난 대손충당금 중에서 비중상으로는 PF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특히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캐피탈사는 1.3조 원 26개사 기준, 저축은행은 8개사 기준으로 6,360억 원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요주의 분류가 많이 늘어났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요주이하 PF 기준 대비 PF 충당금 보시면 이 비율은 거의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 2023년 3월 말 대비해서. 그렇게 충당금도 많이 쌓고 이랬지만 그만큼 요주이 이하 여신도 늘어났기 때문에. 캐피탈사의 경우에는 23.1%이던 게 23.4%로 뭐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됐고, 저축은은 아예 숫자까지 똑같습니다. 16.0%.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실까요? 네. 그런데 요주의 이하 PF 대비해서 요주의 PF 충당금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브릿지론에 대해서는 본 PF보다 좀 더 진전이 있었던, 좀 더 긴장해서 충당금을 쌓았던 그런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론 익스포저 대비해서 브릿지론 대손 충당금을 보면 정상 여신까지 다 합한 전체 여신에 대한 것인데도 AA급 캐피탈사의 경우에는 익스포저 대비 6.1%, A급 이하 캐피탈사의 경우에는 13%, 저축은행은 8.4% 대손 충당금을 쌓았습니다. 말하자면 정상이나 요주의 분류 브릿지론 중에서 일부가 부실화될 가능성도 감안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면 숫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천천히 한번 보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립 PF 대손 충당금이 좀 이따가 시나리오 분석도 하겠지만 요주의 여신 관련 부실 처리에 충분할지는 모니터링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주의 이하 여신 대비해서 PF 대손 충당금은 PF 전체로 봤을 때 캐피탈사의 본 PF의 경우에는 한 18%, 브릿지론의 경우에는 28%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면 요주의가 갑자기 그 고정이하로 확 넘어간 저축은행의 사례를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커버리지 레이시오라고 부르는 고정이하 여신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이 23년 3월 말에는 173.7%, 잠깐만요. 이거는 브릿지론이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93.5%, 거의 200에 가까웠던 게 23년 말이 되면은 3월 말에 200%에 가까웠던 고정이하 PF 대비 PF 대손 충당금, 저축은행 8개사 기준, 이게 93.3%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건전성 분류가 바뀌면 충분했다고 생각되던 비율이 이제 엉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장 동향이 어떤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좀 더 확실하게 손실 예상액 대비해서 부실 완충력 다시 한번 시나리오 분석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죠. 네.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네. 저희가 시나리오 테스트를 총 4개를 했는데 이게 2+2로 2개는 2023년 3월 말과 비교할 수 있게 과거에 공시했던 이슈 리포트에 있던 방법론을 가져와서 시나리오 테스트를 했고요. 2개는 이제 저축은행, 그 방법론으로는 저축은행 시나리오 테스트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게 건전성 분류가 같으면 부실 발생액도 똑같다, 손실 예상액도 똑같다, 이런 조금 더 투박한 이제 기준을 써가지고 저축은행까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게 이제 시나리오 3, 4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시나리오 1은 고위험 자산 위주만 부실화 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할 때 충당금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냐를 봤고요. 시나리오 2, 3, 4는 그거보다 조금 더 위험도가 낮다고 보는 중위험 자산까지 일부 부실화 됐을 때 부실 처리하는데 뭐
충당금으로 충분한가, 뭐 다른 재원이 더 필요한가, 이런 식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 PPT 보시면, 네. 시나리오 1, 2의 방법론은 2023년 9월에 저희 윤희경 팀장이 정리한 금융업권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캐피탈사 부분의 시나리오를 활용해서 캐피탈사 PF 부실 위험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고요. 업체별로 그 내재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위험 수준은 23년 3월 말과 동일한데 이제 잔액만 변화했다. 이런 식의 가정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산별로 자세한 뭐 손실 가정 같은 거는 리포트를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여기 간략하게 쓰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위험 자산 위주로 부실화가 된다고 본 시나리오 1을 반영을 하면 캐피탈사는 대부분 그래도 대손 충당금만으로도 손실 예상액을 커버할 수 있는 상황. 손실 예상액 대비 PF 대손 충당금이 한 106%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런 비교를 할 때 계속 대손 충당금을 PF에서만 가져다 쓰는 이유는 이 캐피탈사나 저축은행의 여타 여신, 기타 기업 여신이나 가계 여신에서도 부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충당금을 다 PF 대손 충당금 손실에 활용한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 좀 비현실적이어서 이렇게 다 분석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요. 시나리오 2는 이제 중위험 자산도 일부 부실화 될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 테스트인데, 뭐 시나리오 120이 2023년 3월 말에 비해서는 부실 완충력이 훨씬 올라갔지만 중위험 자산까지 일부 부실화 된다고 봤을 때는 PF 대손 충당금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손실 예상액을 완전히 커버를 하려면 당기 순이익까지 일부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부실 처리로 인한 순이익 감소가 업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리고 뭐 업체에 따라서는 이런 부담이 더 큰 업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나리오 3, 4 PPT 한번 보실까요? 네. 시나리오 3, 4는 이제 요주의 PF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강하게 익스포저 대비해서 손실률이 브릿지로는 뭐 시나리오 3의 경우에 30, 본 PF 경우는 10% 이렇게 좀 높게 잡고, 시나리오 4는 그것보다 더 세게 브릿지론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40%, 본 PF에 대해서는 20%가 아예 손실이 된다. 이런 가정하에 있고, 이제 고정이하도 거기에 상응해서 이제 좀 더 높게 손실 예상액을 잡은 경우인데요. 시나리오 3의 경우에는 손실 예상액 대비 PF 대손 충당금이 한 85% 돼서 충당금만으로는 좀 부족한, 약간 요주의도 부실해서 요주의 여신에서도 부실화로 인해서 손실이 좀 많이 발생한다고 보면 PF 충당금만으로는 좀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익 감소분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그리고 시나리오 4처럼 요주의나 고정이하에 대해서 손실률을 더 높게 잡으면 당연히 부실 완충력은 조금 더 내려가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손실 예상액 대비로는 대비 대손 충당금 적립 수준은 A급 이하가 우위여서 이제 금융당국의 요구라든지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A급에서 그 충당금 적립은 보다 적극적으로 한 게 사실이지만, 이익 창출 규모까지 감안한 부실 완충력은 여전히 AA급 할부리스사가 이익률도 더 높고 우위에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이익 창출력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뭐 사실 단기 순이익까지 부실 처리에 활용을 한다고 보나 안 보나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시나리오 3의 단기 순이익 이용하는 경우와 안 이용하는 경우의 차이가 거의 뭐 각각 2%포인트 정도밖에 안 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부동산 PF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면 2023년처럼 적자 발생을 하는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다만 이제 뭐 2021년 말처럼 자기 자본을 상당 부분 육박하는 그런 정도의 손실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4월 11일 날 저희가 공시한
캐피탈저축은행의 부동산 PF, 특히 이제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프레젠테이션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날씨도 좋은데 좋은 주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